자, 오늘은 프린터 보드에서 협찬을 해주신 K1 3D 프린터의 사이즈가 큰 버전인 K1 Max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K1과 K1 Max의 차이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K1 Max의 리뷰를 잘 이해하시려면 이 영상, K1 리뷰 영상을 보고 오신 걸 추천해 드립니다. 대부분이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K1과 K1 Max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출력 가능 사이즈죠. 300에 300에 300으로 큰 사이즈의 출력이 가능한 것이 K1 Max라는 이름을 가지게 한 이유겠죠. 그런데 이 베드가 커짐에 따라서 안 좋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의 출력물, 안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인데, 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K1 Max 같은 경우에는 노즐 옆에 라이다 센서를 달아 놓았습니다. 라이다 센서는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지만 주로 레이저를 쏜 후에 물체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는 빛의 시간을 측정을 해서 거리를 파악하는 건데요. 아이폰에도 있고 로봇 청소기, 자율주행차에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3D 프린터에는 왜 들어갔냐? 일반적으로 K1 프린터의 레벨링은 노즐이 베드를 눌러서 베드의 레벨링을 측정을 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라이다 센서를 베드에 쏴서 베드의 안착을 더욱 잘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추가로 안착의 중요한 포인트인 첫 번째 레이어를 출력한 뒤에 라이다 센서로 측정을 해서 안착이 뜨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자동으로 멈춰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설정에 보면 AI를 온오프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세 개 모두 작동을 시키게 되면 라이다 센서와 AI 카메라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출력을 시작을 하면 베드 왼쪽에 점으로 이렇게 프린팅이 된 종이에 가서 라이다 센서의 0점을 잡는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베드 왼쪽을 라이다 센서로 측정을 한 뒤에 줄무늬 형태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줄무늬 부분에 라이다 센서로 측정을 하는데 이건 압출이 잘 되었는지 안착이 잘 되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 같고요. 그런 후에 출력을 하는 부분에 다시 라이다 센서로 측정을 한 후 첫 번째 레이어를 출력을 하고요. 다시 라이다 센서로 첫 레이어에 출력이 잘 되었는지 안착은 잘 되었는지 측정을 한 다음에 나머지 출력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일부러 첫 번째 레이어 한 모퉁이를 뜯어 봤는데 라이다 센서가 측정 후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멈출 건지 계속 진행할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리고 AI 기능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는데 바로 카메라입니다. K1 Max 제품은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이 카메라가 있으면 핸드폰이든 컴퓨터이든 기본적으로 출력 장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임랩스 기능을 키면 자동으로 출력 장면을 타임랩스로 촬영을 해서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서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AI 기능이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베드에 이물질이 있거나 출력이 실패해서 거미줄이 생기는 경우에 AI가 파악을 해서 출력을 멈추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출력 중에 출력물 뭉치를 카메라 앞에 두었는데요. 잠시 후 출력물 품질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멈출 것인지 계속 진행할 것인지 물어보는 창이 또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맥스의 이런 기능들은 정말 좋네요. 그리고 윗부분인데요. K1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된 뚜껑이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유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마 강화 유리긴 하나 플라스틱이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같이 PLA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위에 뚜껑을 주로 열고 사용을 하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편하죠. 깨질 염려가 크게 없는데 유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손잡이를 달아줄 거라면 뒤에 경첩이랑 가스 쇼바를 이용해서 문이 열리면서 좀 고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뭐 높이가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필라멘트 감지 센서인데요. 원래 뒤에 달려있던 것이 본체 안쪽으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K1에서 말이 많았던 체인이 조금 개선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보시면 체인이 연마봉과 본체 지붕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체인의 간섭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극단적으로 코너 부분 끝으로 이동을 하면 아직도 필라멘트를 공급하는 테프론 튜브가 심하게 꺾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테프론 튜브를 잡아주는 마지막 클립 부분에는 흰색 테프론 튜브가 살짝 갈린 가루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개선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요. 위 뚜껑을 안 쓰시는 분들은 이 마지막 클립을 제거해서 테프론 튜브의 꺾임을 좀 줄여주는 작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테프론 튜브 말이 나와서 말인데, 뒷부분에 테프론 튜브를 고정하는 부분이 정말 약하기 약한 클립 2개로 고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테프론 튜브가 위아래로 빠지지 않게끔 해 놓았는데, 이 필라멘트를 집어넣거나 제거를 할 때 힘이 들어가서 테프론 튜브까지 같이 딸려온다면 본체로 들어가는 테프론 튜브 부분이 꺾여서 압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건 조금만 신경을 써서 튜브를 고정하는 부분을 만들어주면 간단히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튜브 커넥터와 본체 홈에 맞게 설계를 해서 고정을 한 후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마감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공기를 빼주는 팬 뒤에 활성탄 필터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줄지 의문이 가긴 합니다. 자, 이것보다는 프린터를 사용할 때는 무조건 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랫부분에는 와이파이 뿐만 아니라 랜선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K1에서 초반에 말이 많았던 노즐 온도 센서 부분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노즐에 온도 센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얇은 구멍에 위태위태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K1 맥스에서는 금속 뭉치로 단단하게 노즐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건 최근에 나오는 K1의 노즐은 아마 이 노즐로 교체가 되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K1 맥스에서 변경된 부분들을 알아봤습니다. K1 맥스가 K1보다 뒤늦게 출시를 하면서 몇 가지 개선된 점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K1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아마 최근에 출시한 제품들은 노즐이나 이런 건 교체가 되어서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출력물의 퀄리티는 K1이나 K1 맥스나 똑같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출력의 속도는 일반적인 프린터보다 3배가 더 빨라진 건 너무너무 좋죠. 마지막으로 금액적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K1의 가격이 8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1 맥스가 7월 전에 예약을 하시면은 100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격 차이가 한 20만 원 정도인데 출력의 가능 사이즈라든지 라이다 센서, 카메라 등등 조금 더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 제가 K1 맥스 제품을 각각 다른 곳에서 협찬을 받아서 딱 이걸 구매해라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힘이 드네요. 각자 상황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K1 맥스의 예약과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상 미스터 아즈였습니다.